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4월 이후 시장 전망, 이런 좀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트럼프 관세 이후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시황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일단 뭐 4월 2일 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코인은 좀 미래를 내다보는 시장입니다. 뭐 다시 말하자면 뭐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가격은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미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하겠죠. 현재까지는 미래가 좀 나빠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하락을 해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세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시장은 이제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또 오히려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무슨 궤변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투자를 오래 해온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매우 좋다 이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도 거기에 맞게 또 오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 버린다면 또 다음 분기에는 또 기업의 실적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또 나오는데, 왜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당연히 또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동시에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또 물가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 또한 눈에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상의 시기가 곧 닥칠 거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즉 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다 죽이는 시기가 이제 무조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고 할지언정 또 향후 시장은 또 죽을 거라 생각하고 시장은 또 그걸 또 고점이라고 또 판단을 한 근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밀리고 주식 시장이든 나스닥, 빅테크도 지금 다 밀리는데, 그렇다라는 건 현재 이제 불확실하다는 건 이제 경기가 개판났다는 소리겠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도 이때 제일 쉬운 건 사실 유동성 풀기예요. 유동성 풀기. 그러니까 돈 풀기. 돈 풀기. 그러니까 지금 뭐 양적 완화를 하든 아니면 뭐 금리를 직접 건드려서 인하를 하든 어쨌든 지금은 향후 돈을 풀어야 하는 시기라는 걸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을 푼다 이런 건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결국 이제 미국 시민들이 전부 떠안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 입장에서는 해외 수입품들의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미국 시민들은 점점 수입품의 소비를 멈추고 이제 자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국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음. 근데 이게 이미 충분히 높은 물가인데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었던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들 그 낙수 효과로 내수 물건들 가격까지 다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그냥 제가 볼 땐 키 맞추기일 뿐입니다. 키 맞추기. 키 맞추기는 뭐냐? 결국 이거는 이제 수입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뿐이에요. 수입 국가 누구예요? 수입 국가 미국. 네, 미국이고 이거는 곧 이제 미국 시민들이 떠안는다, 떠안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트럼프는 이제 자국 빅테크 기업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보이지만 실상 큰 그림은 결국 금리 인하가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시면 트럼프 관세율 인상 고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국가대에 단순히 숫자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는 뭐 최대 20%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관세 부과를 한다면 이거 과연 누가 부담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 한 대 뭐 아반떼든 뭐든 뭐 한 대 그냥 한 대라고 할게요. 현대차 한 대 가격이 만약에 2천만 원. 그다음에 뭐 테슬라 한 대 3천만 원. 이런 거 칩시다. 자, 미국이 현대차한테 2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과연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던 이익에서 20%를 덜 먹을까요? 아니면 20%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가격에 반영을 할까요? 당연히 가격에 반영을 하겠죠. 여러분들 김밥 천국에서도 햄값, 뭐냐면 뭐 단무지값 뭐 이런 거 오르면 결국 김밥 가격이 오르고 결국 누가 부담해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잖아요. 음.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이 현대차한테 20% 부과를 했어요. 2천만 원짜리면 그러면 2는 4니까 2,4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한 대, 현대차 가격은 2,400만 원, 테슬라 한 대는 3천만 원. 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도 원래 2천만 원 하던 게 2,400, 아니면 테슬라가 너무 비싼가요? 한 2,500으로 해봅시다. 2,500. 자, 원래는 500만 원씩 차이 나던 게 갑자기 100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원래는 쌌는데 비싸졌네. 근데 테슬라랑 그 자국 기업 그러니까 수입품, 내수 시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테슬라랑 가격이 비싸졌으니 이제 테슬라 쪽으로 과연 소비가 늘어날까요? 소비가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쨌든 결국 이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이거는 소비자들이 결국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물론 이제 현대차와 테슬라의 가격이 갭이 좀 줄어든다고 한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오르는 만큼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냥 싼 것, 비싼 것, 그래도 이제 선택지가 나름 있었는데 그런 선택지까지 없애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막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냥 그냥 금리 인하를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네. 그래서 그 시점이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이제 무조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점이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날인 거겠죠. 그래서 결국 방향성은 이미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이라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2일 트럼프 때문에 다들 쫄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시장도 뭐 하방을 맞고 있고 뭐 매수 심리가 크게 꺾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막말로 여러분들 지금 물린 코인들 뭐 주식들 여러분 뭐 이거 안 파실 거잖아요.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할지는 뭐 당연히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자동차 25% 관세 시기도 확정이 됐고 또 캐나다, 멕시코랑은 또 협상의 여지를 또 보이는 만큼 또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을 이제 말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 한 발언들보다도 좀 센 발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관세 뭐 더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뭐 주식이랑 코인이 당연히 하락이 나오고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관세 25%씩 하던 거 우리가 뭐 20%로 낮춰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주식과 코인이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트럼프는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풀기 정책을 실시해서 미국에 좀 돈이 쏠리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약세장 뒤에 강세장이 온다고 4월은 어차피 관세뿐만 아니라 또 실적 발표 또 시즌이라서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도 보이기는 하나 어차피 지금 기업 실적은 매우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기업 실적이 약하다는 건 그 이 단계가 오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면 소비자 심리가 또 악화가 되고 이건 또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단계에 들어오면 핵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강세장은 하반기에 저는 무조건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가는 길목에 좀 미리 서 있어야 됩니다. 가는 길목. 어쩌면 저는 지금이 좀 다시 못 볼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우리는 사야 되고요. 남들보다 2배, 5배 버냐?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 10배, 최소 10배는 더 벌게 될 거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항상 이런 사이클을 겪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만큼 네, 여러분들께서 네, 절대로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향후 네, 시장은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 정해졌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길목에 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시기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네, 혼자서 좀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이러한 또 분석 자료나 또 시장 전망 또 그에 따른 또 매수 타점과 대응 방법 제가 또 모두 실시간으로 무료로 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 개인 소통 채널 입장하시면 네 모두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뭐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네 그런 거 없이 네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화면 위에 번호로 소통 네 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기인 만큼 네 꼭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하셔서 네 같이 좀 돈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